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4월 11일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향해 현 정부를 깎아내린다고 인수위의 무능이 가려지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비난한 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까지 날조하려 든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혁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말이 떠드는 이유가 혁신 경제 강국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는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기관들의 평가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혜연 기자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경제 지표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작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통계청장도 중간에 바꾸고 네, 했으니까요. 통계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는 그렇죠. 정부는 처음인데 우리가 2022년 아닙니까? 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하도 경제를 잘했다 그러길래 이분이 말한 걸 제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이후에 혁신 지수 평가에서 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글로벌 10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네. 또 그건 EU 혁신 평가 지수고요. 네. 2021년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네. 60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1위다. 네. 얼핏 보면은 1등이잖아요, 우리가. 네, 1등이죠. 1등이니까 뭐가 이게 와, 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1등이 됐구나라고 네. 착각할 수 있는 워딩이죠. 네. 제가 일단 EU 혁신지수 평가라는 거 이거 제가 잘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요. 네. 이게 EU 28개 회원국과 인근 8개국이 혁신지수라는 것을 측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등인 건 맞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 언제 1등이 되냐면 2013년도에 1등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네요. 2013년도부터 1등을 해서 네. 그 이후로 쭉 1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지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유지도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홍영표 의원이 생각하신다면 네. 그럼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지한 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1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가 쉬웠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이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가 한 것처럼 우리가 연속 몇 위를 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블룸버그 혁신지수 2021 그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것도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뭐냐면 전 세계 15,000명의 경영자 전문가들이 투표를 해서 연구개발, R&D,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기타 등등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했다 그러길래 작년에 이거 또 보니까 2016년에 1등을 했습니다. 2016년이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취임했는지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당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요. 음. 블룸버그 통신은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한국은 왕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곧 EU 혁신지수라는 데서 1등 했다는 건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MB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한국이 혁신적이라고 칭찬한 것도 박근혜 정부예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작년에 1등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에서 1등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경제 성적표를 날조하러 드느냐?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전 정부부터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날조는 본인이 날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유지한 거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이제 경제 성적표까지 날조하려 든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날조는 그렇죠. 본인이 한 거 아니냐는 그렇죠. 거죠. 거죠. 왜냐하면 MB 때랑 박근혜 정부 때 다 해본 거를 1등 했던 거를 유지해온 거를 우리가 한 것처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블룸버그가 1등한 건 2016년도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2021년 그러니까 5년의 차이가 네.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2021년에도 1등입니까? 그 1등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것도 찾아보지 않았네요. 제가 1등이니까 이것까지 거짓말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 1등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있는데 그러니까요. 유지만 한 거를 너무 유지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망쳐놓고서도 유지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다가 또 홍영표 의원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 수소차 판매 1위, 선박 발주 1위라는 탄탄한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을
이게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넣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판매 1위를 거둘 때는 문재인 정부는 현대차 찾아가서 고용 몇 명 할 거냐고. 현대차는 다른 재벌보다 한 번 더 갔어요. 그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중공업이 한동안 이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선박 수주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뭐 어디 제가 정부가 같이 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대기업이 잘해서 된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자,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됐다. 유니콘 기업은 2021년 총 18개로 4년 만에 6배 늘었다. 네. 이것도 제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팩트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전에 한 3개가 있었는데 지금 6배 늘었더니 18개쯤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그런데 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유니콘 기업이 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도와준 지분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사실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하지 않은 1조 원 이상의 이제 기업인데 뭐 타다 뭐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뭐 마켓컬리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그런 데를 이제 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거 인터뷰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김봉진 그 배달의 민족 대표가 2020년 10월에 한국경제와 한 인터뷰입니다. 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국의 유니콘 기업 대부분은 해외 벤처 캐피탈의 투자로 컸다. 유니콘 기업을 몇 개 배출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데 얼만큼 기여했는지도 나라의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세계 유니콘 기업을 자신들이 키운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데 한국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들으면 뭐예요? 안 했다는 거죠. 한국은 하지 않았는데 네. 여기 6배 는 유니콘 기업이 6배 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해외 벤처 캐피탈의 투자로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홍영표 의원은 우리가 벤처 유니콘 기업이 늘었다. 이게 왜 어떤 지분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현 정부를 깎아내린다고 인수위의 무능이 가려지겠느냐. 인수위가 무능하다면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졌겠죠. 홍영표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세계 8위. 대외 신인도와 국가 신용 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은요, 지금 8위가 맞는데 2014년도에는 6위였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물론 외환 보유액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 IMF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무조건 이제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안정성, 유동성 같은 걸 가지고, 왜냐면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보다 다른 데 수익률을 더 높이 투자할 수 있는 곳에서 수익을 그만큼 못 얻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적정 규모를 해서 이제 다양한 요소를 갖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너무 떨어지면 우리는 또 예전에 이제 논란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홍영표 의원은 아마 그래서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계 8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 MB 때는 세계 6위였습니다. 떨어진 거네요. 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제 얘기를 안 듣겠지만 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믿어주셨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께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네. 한번 기회를 국민들이 주셨을 거예요. 네. 그 이분들이 자꾸 0.73%포인트 차로 이겼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한 표예요. 영화 보니까 미국에서 한 표 차이로 대통령 결정되고 하더만, 예? 그 귀중한 한 표, 그 20만 표도 큰 차이 난 겁니다. 그럼요. 예. 아니, 그래갖고, 지금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잘하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본인들이 잘했다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